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 강주혁입니다. 구독, 좋아요 간만에 말씀드리는데 구독,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가 별로 없어서 힘이 안 됐나봐요. 자, 이전에 시장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릴 때 이전에 이런 말씀 좀 해드렸어요. 코스닥 시장은 일단은 뭐 여기가 이탈이 되면 1030포인트 언저리가 이탈이 되면 굉장히 좀 좋지 못하다라는 말씀. 이전에 이제 시황에서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은 뭐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이탈이 되고 난 다음에 원래는 이제 여기서 반등이 한번 나오긴 했었는데요, 그렇죠? 그 지수권에서 반등이 한번 보이긴 했습니다만은 반등 자체를 못 지켜주면서 시장은 큰 폭으로 밀렸습니다. 그래서 끝을 모르는 행보를 그렇죠?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고. 거래소 시장은 이제 제가 말씀드릴 때 마지노선으로 요 지수권을 언급을 해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려울 때도 뭐 이전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니 뭐 그런 말씀을 일단 해드린 것 같은데, 여기가 저항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었고요. 그렇죠? 이전 시황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그 부분에서 일단 저항 받아주고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전 시황만 아마 잘 들으신 분들도 여기 때가 좀 위험한 그런 시점이었구나 라는 거 아마 알고 대응을 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충분히 여러분들한테 제가 시장이 무너지기 전에 다 기회를 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끝없이 뭐 하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끝없이 하락을 하면 우리가 또 이제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많죠. 미국의 지금 그 7월 의사로 발표가 있었죠. 미국 7월 의사로 공개가 일단 있었습니다. 의사로 공개가 있으면서 시장이 이제 큰 폭으로 좀 조정을 받아주는 모습이 일단 있었는데, 연준이 연내에 이제 테이퍼링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가 일단 있었어요. 그 얘기가 일단 있으면서 시장이 좀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테이퍼링이 뭔지에 대해서는 제가 누차 이제 언급을 해 드렸었기 때문에 뭐 또 설명을 뭐 드리는 거는 크게 뭐 의미는 없는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뭐 이것 때문에 이제 밀리고 있다라는 건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요. 지금 보면 지난달 27일에서 28일 연준이 FOMC에서 기존 정책을 동결을 하고 연내 월 한 1200억 달러 규모의 채권 매입을 점진적으로 축소. 요게 이제 테이퍼링입니다. 그렇죠? 시장 안에서는 미국이 금리 인상을 좀 더 빨리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일단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데 요 회의했을 때가 언제였는지가 사실 좀 중요합니다. 왜 그게 중요하냐면, 회의했을 때가 일단 델타 변이 하기 전이었거든요. 그래서 델타 변이 이후에는 또 뭐 말이 조금 바뀔 수도 있어요. 조금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일단은 참고는 해두시고, 그러니까 이게 의사록을 공개를 하는 게 이제 회의하자마자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회의하고 난 다음에 일정 기간 있다가 또 공개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조금 더 다르게 얘기를 했죠. 시장이 아직까지 좀 금리 인상, 테이퍼링을 하기에는 좀 더 경기가 살아나는지도 한번 봐야 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일단 했었고, 그리고 지금 이거 그 연준 회의 이후에 이제 미국의 소비자 심리 지수라든지 하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그다지 좋지 않게 일단 나왔어요. 그렇죠? 좋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일단 뭐 테이퍼링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바뀔 수도 있겠다 뭐 하는 부분을 일단은 생각은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뀔 수가 있겠다라고 한다라고 하더라도 테이퍼링은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다 라는 것도 기억은 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장이 이렇게 막 밀리니까 가지고 있는 종목들도 많이 힘들어지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일반적으로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하는 거다, 매매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팔았다 샀다가 좀 가벼워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일단 해드렸는데, 자, 시장이 밀리니까 어때요? 지금 시장 안에서 좋은 종목군들도 밀리고 대부분 종목군들이 뭐 다 조정을 받는 그런 모습을 일단 보이고 있죠. 그래서 이 조정받는 부분이 그냥 끝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이제는 밀리면은 또 다른 기준점을 좀 잡아봐야 되는 시점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코스피 시장은 지금 조정을 계속 받아주고 있는 모습인데, 조정의 저점 부분이 2945포인트, 294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어요. 거의 다 왔으면 한 100포인트 정도 지금 남아있는 상태인데, 요즘 뭐 하루에
하루에 움직이는 포인트 자체가 굉장히 좀 크다 보니까, 그쵸? 100포인트 정도 남아있는데, 100포인트 위에서만 뭐 반등을 해주면, 일단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에서 언제 추세가 돌아서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을 해 보시는 게, 지금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니까, 좀 참고를 해 두시고. 두 번째는 코스닥입니다. 그렇죠? 코스닥 시장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어요. 저점 수준을. 지금 코스닥 저점 한 945포인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945포인트만 좀 지켜내주면 그래도 뭐 시장 그냥 하락하기보다는 또 한번 수익 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다, 이렇게 생각은 하니까 부분 차관하셔가지고 945포인트, 지금 945포인트면은 아래로 한 35포인트 정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예전에 이제 깨질 때, 시장이 깨지면 뭐 현금화 쪽으로 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고, 미리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언급을 드렸으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만은. 그렇게 하신 분들은 이제 어떤 종목군들을 좀 사야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는 한번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그렇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어떤 종목을 관심을 가질 것이냐 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은 해봐야 되겠죠. 시장 안에서 이제 많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 그냥 아이디어를 드리도록 하는데, 뭐 시장 안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은, 환율이 요즘 계속해서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원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 원화가 약세 움직임을 보여주다 보니까 일단은 외국인들이 사기가 좀 많이 힘들어진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실질적으로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습니다. 최근에 일자별로 일단은 보더라도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지금 보시면 다 파란색이잖아요. 그렇죠? 네, 열심히 팔고 있죠. 2천억, 6천억, 1조, 6천억, 1조 8천억, 2조 6천억, 4천억, 3천억, 2,700억. 그리고 오늘은 뭐 장이 아직 안 끝났는데, 현재 시간이 12시 15분 정도 되는데, 한 1,900억 정도, 뭐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단 테이퍼링이 된다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이전에 한번 언급을 해드린 것처럼 방송에서도 계속 말씀해 드렸죠. 이게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을 파는 가장 주된 이유가, 예전에 보통 이제 테이퍼링이 시작이 되면 신흥국 시장 자체가 좀 많이 흔들리는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사기가 뭐 좋지는 않다, 애들이 마음 편하게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드렸었는데, 자,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을 해볼 게 있죠. 무슨 얘기냐 하면, 외국인들이 사지 못해 시장이 밀려 큰일 났네가 아니라, 외국인들이 사기가 애매한 시장이라면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종목을 한번 보는 건 어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맞잖아요. 외국인이 파는 게 리스크라고 한다면은 외국인이 사고 있는 종목들 중에서 흐름을 잡는 종목군들은 뭐 나쁘지 않을 수 있겠다, 이렇게 되는 건데, 오늘 시장에서는 무조건 그렇다라고 해서 이걸 산다는 얘기는 아니고 관심 종목을 잡자는 겁니다. 아이디어니까 참고해 두시고, 오늘 외국인들이 가장 많이 샀는 종목은 오스템 임플란트, 일단 샀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예정이 고령화 키워드 뭐 이렇게 하면서, 시장 안에서는 그 얘기 하더라고요. 코로나 끝이 나면 마스크를 벗어야 되고, 마스크를 벗으면 이제 치아가 보일 거니까, 그래서 이게 뭐 수혜주다 라고 강아지 엄마 아빠 소리들을 하고 앉았죠. 그러면은 이거는 사실은 그 마스크를 하나 안 하나, 이가 아프면 치과를 가야 되고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당연히 치아 부분은 수혜를 볼 수밖에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어쨌든 오스템 임플란트 외국인들이 많이 사주고 있고요. 오늘 현재 시간이 12시 17분 지나가고 있는데, 현재 한 6,200억 정도 순매수. 두 번째로는 카카오 게임즈 오늘 매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5,200억 정도 순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카카오 게임즈는 이걸 사보려고 그러면은 항상 이게 종목이 좋다 안 좋다를 떠나가지고 흐름 자체를 돌리고 난 다음에 하시는 게 저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지지저항 이렇게 체크가 되니까, 만약에 한번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게임 관련해서 오늘 펄어비스도 같이 뭐 외국인들이 사고 있습니다. 한 3천억 정도 지금 매수는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펄어비스는 거의 뭐 박스로 일단 움직임은 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주고 있죠. 박스 안에서 위에서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 아직까지 돌려내지 못하고 있는 상태니까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인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사실은 고점대 미디어는 뭐 오르고는 있습니다만은 아직 흐름 돌리진 못했고,
셀트리온 오늘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데 뭐 흐름 자체를 아직 오늘 중요한 날이네. 잡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오스코텍하고 상하프론테크 쪽으로 외국인 매수세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는 모습인데, 오스코텍은 한번 관심을, 이 실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이건 진짜 어떻게 보면 매매로 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참고는 일단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거래소 쪽에서도 오늘 거래소는 외국인들이 매도인데, 그쵸? 매도인데 두산중공업 매수를 좀 해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두산중공업은 조금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는 관심 종목 안에 넣어놓고 타이밍이 나오면 살라고 일단 보고는 있는데, 타이밍이 안 나오면 안 살 겁니다. 타이밍이 나오면 한번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죠. 3,600억 정도 외국인들이 순매수 해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외국인들이 순매수입니다. 방향이 다르죠.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해주다 보니까 방향성이 조금 다른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SKC온을 외국인들이 매수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외국인들이 우리 시장에서 판다라고 하면 거래소보다는 코스닥이 조금 더 유리할 수가 있고요. 기존에 올라가는 종목들보다는 아직까지 오르지 않은 종목군들이 좀 유리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을 일단 참고를 해두시고, 만약에 지금 얘기하는 게 제대로 이해가 안 가시면은 뭐도 괜찮냐 하면은,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게 많이 혹하는 게 이런 거죠. 오늘도 돈 벌고 내일도 돈 벌고 모레도 돈 벌고 시장이 올라도 돈 벌고 시장이 빠져도 돈 벌고, 그렇게 하기를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만은, 저는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실 때 이렇게 하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수익 내고 지키고 수익 내고 지키고, 올라가는 시장이면 수익 내고 시장이 빠지는 구간에선 지키고, 그러니까 뭐 될 수 있으면 안 하는 게 좋죠. 주린이들은 올라갈 때는 수익 내고 떨어질 때는 지키고, 올라갈 때는 수익 내고 떨어질 때는 지키고, 지킨다라고 하는 게 100% 다 지킬 수는 없겠습니다만 일정 부분 지켜내야 된다는 거죠. 올라갈 때는 수익 내고 밑으로 밀릴 때는 지키고, 올라갈 때는 수익, 이걸 반복한다라고 생각을 하세요. 반복한다가 지금 부분도 어떻게 보면은 시장이 여기 안에서 행보를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면은 떨어질 때는 공격적으로 안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차피 시장이 이렇게 떨어질 때는 수익 나기 힘들거든요. 그렇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그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고. 그러면 언제 하나요? 떨어질 때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떨어지다 보면은, 그쵸? 떨어지다 보면은 추세가 이렇게 잡혔죠. 그쵸? 시장 추세 자체가 전반적으로 위로 방향성을 잡을 때가 있어요. 이건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여기 일단 멈춰주시고, 자, 그러면서 돌파를 일단 해주면서 흐름 자체를 잡을 때가 있죠. 흐름 자체를 잡으면, 흐름 자체를 잡는 모습이 일단 보이면,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아요.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공격적으로 해도 늦지 않습니다. 늦지 않기 때문에 뭐 괜히 지금 막 급하게 들어갔다가 뭔가를 갖다가 회복하려고 하는 마인드보다는, 시장이라는 게임 자체가 시장이 빠지고 있을 때는 손실할 확률이 높으니까 그런 확률에서는 난 좀 조심한다. 시장이 다시금 그렇다라고 하더라도, 시장이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계속 밀리지는 않습니다. 오르고 빠지고 항상 반복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지금은 상방입니다. 지금 상방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직은 약간 좀 애매하긴 한데, 시장이 이렇게 하방으로 갈 때도 있죠. 시장이 이렇게 하방으로 갈 때도 있어요. 하방으로 갈 때도, 이게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금 하방으로 가고 있을 때도 가만히 보면 이게 그냥 계속 하락으로 밀리는 게 아니에요. 시장이 하락으로 계속 밀리는 게 아니고, 여기 보더라도 수치를 한번 넣어서 볼까요? 수치를 한번 넣어서 볼까? 1700에서 1900까지 그냥 10% 정도 일단 반등을 해준 모습이 일단 있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보더라도 1500에서 1900 정도, 한 20% 정도 시장이 오르죠. 그러니까 이게 시장이 하락으로 간다라고 해서 먹을 게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 단지 하락으로 갈 때는 먹을 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쉬어야 될 때 하고 공격적으로 해야 될 때를 완전히 구분을 좀 하셔야 된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실적이 좋다고, 요번에 지금 하락할 때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만은, 실적이 좋다고 종목이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실적이 좋다고 종목들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모멘텀이 있다고 종목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에요. 시장이 전체적으로 물이 빠지면은 아무리 이제 튼실한 물고기라도 어차피 아가미가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아까 얘기를 처음 해드린 것처럼, 시장이 일단은 뭐 박스로 움직일 가능성이 일단 있으니까 박스로 움직이는지 안 움직이는지 체크하시면서 매매 타이밍을 지금 잡아보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우리 가족분들은 제가 시장이 돌면은 시장이 돌았다라고 문자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때까지는 조금 조심하면서 매매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힌트는 드렸어요. 일단은 첫 번째로는 지금 시장에서 뭔가를 좀 해보려 그러면 외국인이 파는 시장이니까 될 수 있으면 외국인이 사는 종목들 쪽으로만 일단 관심을 가진다. 그들 종목들 안에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들로 일단 추격해서 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두 번째로 다음 파동에서 반등하는 걸 노리시는 분들은 코로나가 됐든 뭐가 됐든지 간에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군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업종군들이 있죠. 무조건 해야 되는 거. 예를 들어서 지금 어차피 인프라는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코로나가 터지든 뭐가 됐든지 간에 각국은 4차 산업혁명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인프라 투자는 계속 해야 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은 지금 밀린다라고 하더라도 턴할 때 가장 먼저 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이 코로나가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간에 일단 에너지 관련된 부분, RE100이라든지 ESG라든지 관련된 탄소 국경세라든지 하는 쪽은 어쩔 수 없이 해야 돼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해야 됩니다. 이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부분은 코로나가 터져서 소비자 심리 지수가 깨지든 말든 간에 실적이 좋아질 수밖에 없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이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런 식의 종목군들을 일단 그룹핑을 해두세요. 그룹핑을 하면서 시장이 이제 돌아설 때 그들 업종군들 중에서 누가 가장 먼저 움직이는지를 체크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게 일반적으로 시장 한파동의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지금은 뭐 합니까? 그렇죠. 농사 짓는 사람이 겨울에 뭐 합니까? 겨울에 난 딴 사람들보다 먼저 농사를 지어야지 그러면서 전부 다 5월달, 4월달에 모내기를 하는데 혼자 2월달에 모내기를 하고 있으면 농사가 잘 될까요? 아니죠. 안 움직이는 것보다 못합니다. 그때 뭘 하는 게 좋냐 하면은 방금 말씀해 드린 것처럼 시장이 턴하면 다음에는 뭘로 수익을 한번 내볼까? 어떤 쪽이 더 유망할까를 지금은 체크를 하는 과정이 매매에서는 필요하다. 그래, 여러분들 자꾸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자꾸 강조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투자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잘 생각을 해봐요. 투자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매매를 합니다. 지금 시장이 힘들다라고 생각하시는 모든 분들은 다 매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저번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뭘 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면 무조건 깡통이다 이런 얘기도 했는데, 지금 시장은 그래서 이전에 이제 제가 말씀드렸을 때 시장이 무너집니다 라는 얘기를 듣고 일정 부분 현금을 만드신 분들은 야, 시장 밀리네, 다음에 반등할 때 뭘 사야 될까? 라고 하는 행복한 고민을 하고 계실 거고, 지금 시장이 밀리고 있는 부분에서 전혀 대응을 안 하신 분들은 오늘도 밀리네, 힘들어 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내가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을 한다고 주식이 수익이 나면 계속 힘들어 죽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죠. 하지만 그게 수익 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면, 자, 시장이 지금 밀리고 있는데 반등을 할 때 내가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반등하지 못하면 이걸 잘라서 어떤 쪽으로 사야 될 것인가, 그래 어떻게 해야지 내가 회복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더욱더 방점을 찍어 놓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는 게 지금 시장에서는 더욱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시장이 어떻게 됐든 간에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기 바라겠고, 아까 말씀드렸던 그 지지 라인 그것만 지켜주면 시장은 그냥 패턴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 대응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화이팅입니다. 오늘 11시에 TV에서 계속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강준혁이었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